영상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매수 시점에 대한 이야기만 있길래 해당 영상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가 하는 일,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출 비중 먼저 보면 무선사업부, 생활가전, 메모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이 대박나면서 이 D램과 디스플레이 쪽까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됐었죠. 메모리 평균 단가가 중요하겠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하니까 거의 무선사업부의 매출이 30조 육박하고 반도체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선사업보다 반도체 쪽이 더 압도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거의 3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매출에 비해서 반도체가 상당히 알짜라는 걸 알 수 있죠. 분기별로 영업이익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사업 부분별로 영업이익 나타낸 건데요. 18년도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죠. 그 1년에 44조의 이익을 냈고요. 뭐 디스플레이 별로 안 좋았고 생활가전도 별로 없는데 무선사업보다 이 정도의 이익을 내지만 단연 반도체 영업이익이 상당하다.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나타낸 건데 18년도에 엄청났고요. 올해도 비슷할 걸로 보이고 이거는 내년 예상치잖아요. 반도체가 비반도체보다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 것으로 10년 동안 누적해서 비교해낸 건데 매출 자체는 비반도체가 훨씬 많지만 우측에 영업이익을 나타낸 걸 보면 영업이익은 매출과 다르게 거의 비슷하죠. 매출은 이만큼이나 지금 부족하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동안 그랬다는 거고 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거의 인텔과 맞먹을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게 이 영상은 반도체 업황 중심으로 갈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무선사업부에서는 뭘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제품별 매출액이 있는데 네트워크는 별로 비중이 없고요. 역시 스마트폰 매출액이 상당한 걸로 스마트폰 판매 전망이 썩 좋지 않거든요. 스마트폰 수요가 썩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정됐죠. 왜 수정됐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가 이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뭐 삼성만 그런 게 아닌 게요. 뭐 애플, 샤오미, 하웨이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요만큼씩 스마트폰 출하량에 영향을 줬다. 수출이 많은 기업이니까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문제는 출하량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원인을 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미 포화 단계에 있다는 거죠. 작년에 거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규 소비자 수요가 줄어듦이 확실하고요. 뭐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도 아닌 게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 같은 경우는 역성장 기록했고 시장 파이 자체가 포화된 상태다. 이것도 원인인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완전히 비싼 걸 사든지 아니면 저가형, 보급형 핸드폰을 사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다는 얘기고요. 고가형 핸드폰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거의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워낙에 좋아져서 DSLR까지 넘볼 수 있는 또 휴대성을 갖고 있어서 간편하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원 정도 하는 스마트폰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었는데 이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너무 비싸게 팔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비싸게 고가 정책을 쓰려면 노트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건데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특성 자체가 아예 다르죠. 문서 작업이나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스마트폰은 좀 이런 용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트북 시장까지 가져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빅3사 출하 추이 보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웨이는 조금 저가형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시장은 썩 좋아지긴 어렵다.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까지 직격탄을 때렸으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그중에 중국이 상당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진원지로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될 걸로 예상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 없이도 연평균 3%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 코로나 사태로 3분기에 회복이 된다고 해도 마이너스 5% 역성장할 것이고 이게 더 최악의 시나리오죠. 4분기에 회복이 된다면 7%까지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썩 좋진 않다. 앞으로 성장세가 썩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부 간단하게 보면 계속 초과 공급 상황이죠. 여기 100 이상인 부분들은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을 당연히 올려받을 수 없고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 매출액 나와 있는 건데요. LCD 보이시죠? 여기 LCD는 여기 회색 막대 LG 디스플레이가 겪고 있는 문제고 그 삼전은 OLED가 강점이 있으니까 진한 막대 그래프가
플렉시블이거든요. 플렉시블 OLED를 신사업으로 보고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있죠. 노트북 시장까지는 스마트폰이 가져오기 어렵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폴딩 또 아웃폴딩을 하면 쭉 커져서 플렉시블 기술이 발전해서 태블릿 시장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폰이 넘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영업이익에서 절대적인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자세하게 좀 보면요, 삼전이 하고 있는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D램과 낸드 두 가지가 있죠. 두 개의 차이점은 전원이 꺼졌을 때 데이터가 소멸되는지 기록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통 D램이라고 하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 생각하시면 되고요, 낸드는 SSD로 쉽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삼전의 메모리 제품은 낸드 아니면 D램이다 라는 건데, 시장 전망은 뭐 5G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 분명하고요. 여기 빨간색은 D램, 회색은 낸드 관련된 매출이 커져갈 것으로 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엔 사이클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역성장했고요. 조금 이제 다시 회복되는 국면에서 낸드 쪽이 먼저 양전환했고, 이제 D램도 올해 양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얻어맞은 듯한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기 수요가 더 클 때, 그리고 공급이 더 클 때, 수요가 클 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재고도 많았죠. 단가 자체가 떨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회복이 되지 않나라고 했지만 역시 대외적인 여건상 회복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문제는 코로나인데요. 하반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얘기인데요. 하반기에 증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증설할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여파가 컸냐면요, 시나리오 두 가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면 1번이 좋은 시나리오고 2번이 안 좋았을 텐데, 올해 D램 같은 경우는 20% 이상 성장하고 낸드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좋게 관측하는 반면에, 글로벌 수요 감소와 여기 신용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는데, 뭐 D램 수요는 이 정도로 좀 깎였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역성장까지도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노트북, 서버, 스마트폰에 사용되는데, 노트북 쪽은 원래 성장세가 별로 없고요. 이제 마이너스 9%까지 예상을 한다는 거고, 서버는 우상향하긴 하지만 이것도 좀 하향 조정됐고요.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7%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출 자체에 비교해낸 건데 뭐 좋은 시나리오 있고요, 나쁜 시나리오 비교해보면 이만큼씩이나 코로나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요. 좌측은 D램, 우측은 낸드에 대한 얘기인데, 낸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지죠. 최근자 뉴스인데 이런 뉴스까지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셧다운되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죠. D램에 재고가 많았는데 재고는 좀 빠졌고 PC 산업이 조금 살아나지 않나, 그래서 메모리 쪽의 수요는 오히려 좋아진다. 먼저 D램부터 좀 살펴보면 D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D램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데, 매출액이 커질수록 삼전에게 이만큼의 이익을 고스란히 안겨준다는 얘기고요. D램 같은 경우는 만드는 업체 많지 않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면서 삼성전자가 45% 정도의 비중을, MS를 차지하고 있죠. 사이클별로 세 회사의 점유율 비교해낸 건데요. 다운 사이클 때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마켓 비중을 올렸고요. 업황이 둔화되면서 조금 내려왔었는데 적극적인 R&D를 하면서 비중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타기업에 뺏기고 있는 양상이죠. 이 D램 부분은 이 사이클이 극명한데, 안 좋았던 사이클 기간이 한 5에서 7분기 정도, 이제 올해는 사이클이 좋아지지 않나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18년도에 굉장히 좋았다가 작년에 역성장했고, 올해는 좀 좋아지는 기대감에 주가가 미리 움직였지만 올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정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은 선방이다 할 정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D램 가격이 지금 계속 나쁜데 계속 아래로 얻어맞았거든요. D램 가격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 올해는 조금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도 상승폭이 둔화되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가격 자체가 속 좋지 못하죠. D램 가격이 좋지 못한 이유는 역시 뭐 초과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 건데요. D램 산업의 성장세보다 삼성전자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더 파이를 많이 가져가려고 했었죠. 이 공급이 많으니까 D램 가격 자체가 좋아지기 어렵겠죠. D램의 수요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PC는 별로 성장세 없고요. 모바일이랑 서버가 독보적이고, 모바일은 이제 역시 스마트폰이고요. 서버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미디어 플랫폼,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세가 있긴 하거든요. 무선사업부 봤을 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서버 쪽을 좀 자세하게 업체별 서버 D램 수익 보면 18년도에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작년 2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 보면 서버 쪽 D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분명하고요. 수요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수요가 발생한다는 게 보이고, 모바일도 역시 있죠.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확대되거든요.
이 대규모 단지에서 비중을 거의 70%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 수요는 역시 뭐 텐센트, 알리바바,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서 서버 수요는 상당한데 성장률이 좀 죽었죠. 성장률이 뭐 10% 초반대로 좀 나와 있고, 확 늘린 거는 18년도까지였습니다. 현재는 조금 그 성장세가 죽어 있는 상황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늘려 나가긴 할 텐데 그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와 메모리 시장 성장세가 거의 동기화되어 있죠. 경기가 안 좋으면 메모리 업체 업황 나빠진다는 그런 표죠. 사실 이런 거죠. 신용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서버는 판매 부진이고요. 모바일 회복도 기대치를 하회한다는 건데, 공급 대비 서버와 모바일이 한 70%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최악의 경우는 65% 정도, 65%를 간신히 넘는 그 정도 회복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예상이 돼 있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고 봤지만 코로나 사태를 얻어맞으면서 조금 더 하향됐죠. 수급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공급도 충분한데다가 수요가 지금 하향 이탈했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니까 수요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다. 초과 공급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단가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하반기에도 모바일, 자동차 부분에 수요 급감과 부진이 계속되면 하반기에 가격 회복 모멘텀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판매 단가인데 판매 단가가 빠지고 있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디램 쪽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원래 전망치는 올해 1분기에 찍고 이제 회복이 될 걸로 기대를 해서 삼전 주가가 좀 따라갔는데, 외부적인 악재를 얻어맞으면서 회복이 아니라 다시 횡보 또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나, 그런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이때 18년도에 슈퍼사이클이 나타났고, 앞으로는 회복이 돼도 옛날 같진 않고 그냥 과거에는 호황 수준, 그냥 괜찮은 정도로 회복되지 않냐라는 건데, 올해 조금 더 밀려 내려온 감이 있어서 조금 더 수정해서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디램 월별 매출 장기 사이클인데요.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고점에서 매출이 64%나 빠졌는데, 여기는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회복보다는 계속 횡보하면서 아직 이 디램 사이클이 회복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낸드 쪽을 좀 보면요, 여기 삼성전자, 도시바,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하이닉스까지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좌측으로 보면 매출액 자체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가격이 또 문제죠. 디램이랑 비슷한데요. 디램이랑 유사하게 수요는 둘 다 증가를 하거든요. 수요는 확실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 판매 단가가 별로 안 좋으니까 큰 마진을 보긴 어렵다는. 낸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핸드셋이나 SSD에 많이 사용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해 좀 회복을 할 거라고 봤는데 작년 수준을 유지만 해도 선방이지 않나라고 하고요. 디램 산업이랑 좀 다른 게, 디램은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3강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삼전,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 단가 자체가 높게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이쪽도 치킨 게임 양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낸드 시장 규모 추이인데 19년도에 시장이 좀 줄어들었고요. 올해 좀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 유지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은 좀 해소가 됐는데요. 기업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판매 단가를 높게 받기가 어렵죠. 횡보하면서 조금 회복되지 않나 하는 L자형 차트를 예상을 하고요.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해놓은 리포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투자 확대가 진행되면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거죠. 생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급 확대가 확 증가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크레딧 리스크가, 신용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 엔터프라이즈 SSD 회사 그리고 모바일 수요 쪽에 충격이 발생하고, 이 충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공급 과잉 현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뭐 그런 최악의 경우를 예상을 하는 거고요. 디램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이 가격이죠. 가격이 계속 마이너스 국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 산업이 수요가 확실하고 성장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하량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고 있죠. 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 판매 단가 자체가 좋은 가격을 못 받기 때문이고, 이는 디램이 처한 업황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디램 같은 경우에 이쪽에 좀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가 반전할 것으로 봤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 자, 우측 낸드는 더 안 좋죠. 낸드는 L자형 횡보 구간을 경험할 건데 올해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판매 가격 자체가 대시세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정리하면 디램 같은 경우에 가격 비탄력성을 얻고 있어서 판매 가격이 급락했고 회복될 거라고 보고 주가는 좀 올랐는데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낸드 시장도 마찬가지죠. 판가의 하향 안정세인 L자형 업황이 올해 2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디램과 마찬가지 3분기부터는 회복될 건데 이게 좀 미뤄지겠죠, 뒤로.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가 회복이 조금 더 늦춰질 걸로 봅니다. 가격 회복만 되면, 그 기대만 있으면 주가는 올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3전에 주가를 레벨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요. 제 생각이랑 유사해서 가져왔는데요. 3전에 주가가 레벨업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대박이 났고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해냈고 다시 이제 메모리 사업 쪽이 치킨 게임 끝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요. 4만원 중반에서 5만원 중반까지 박스를 좀 형성했었는데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간 게 이제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3전에 주가를 레벨업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그런 산업이 비메모리 쪽입니다. 3전이 이쪽을 보고 있죠.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는 방금 보셨던 대로 D램과 낸드로 분류할 수 있고요. 3전 있죠. 수요 자체는 증가하나 판매 단가가 좀 문제가 있고요. 램은 앞으로도 좋을 거라 보긴 합니다. 이제 비메모리 쪽인데 3전이 이쪽이 좀 취약하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컴포넌트, 인텔 여기 있고요. 로직, 브로드컴, 퀄컴 있고요. 여기 옵티칼에 이미지 센서 있죠. 여기 소니. 이런 회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을 앞으로 3전이 공략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비메모리 사업을 좀 보면 3전은 메모리만 지금 D램과 낸드 모두 메모리 쪽이고요. 크게 보면 여기 세 개만 볼게요. 인테그레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 IDM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거를 팹리스부터 파운더리, OSAT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고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죠. 인텔과 3전 정도 있고요. 이 팹리스 설계만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애플, 퀄컴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 설계를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게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쓰면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고요. 각각 특화해서 설계 또는 생산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이 팹리스는 이제 칩 설계만 하는데 퀄컴, 브로드컴, 자일링스, 엔비디아, AMD가 있고요. 파운더리 회사는 칩 생산만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TSMC 있다는 거. 후공정은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하는 구성이 되어 있죠. 반도체는 뭐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크거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좀 이 성장세가 들쭉날쭉하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비교된 거 보면 메모리는 저장이고요. 비메모리는 처리 연산 뭐 CPU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변동성에 더 예민하고 둔감하고요. 이쪽은 제조업이니까 자본과 기술력으로 되지만 여기는 설계 기술, 고부가 가치를 내는 설계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돈으로 쉽게 되는 쪽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비메모리 비교하는 거인데요. 뭐 비메모리 쪽 매출은 뭐 취약한 편이죠. 약 한 23% 정도 올해 예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이쪽이 이제 미래 먹거리니까요. 뭐 스마트폰은 이미 뭐 잘 하고 있고 위탁 생산만 하는 파운더리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패키징도 뭐 관심이 있고요. AP 만드는 거 퀄컴이랑 경쟁을 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G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퀄컴이 88%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3전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3전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23년도에는 퀄컴의 시장 파이를 3전이 많이 가져올 것으로 20%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파운더리 시장 규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14% 정도 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시장이 당연히 크다는 거 방금 보셨고요. 메모리는 다음, 그리고 파운더리는 이 정도 됩니다. CIS, 이미지 센서 점유율 확대를 첫 번째로 목표를 하고 있고 5G 베이스밴드 이쪽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퀄컴과 3전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7나노 파운더리 공급까지 가능할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7년도부터 삼성전자가 메모리랑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었는데 LSI 사업부를 팹리스랑 파운더리 사업부로 나누면서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죠. 비메모리 쪽을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30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60조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고요. 연평균 4조 정도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5조로 늘렸고요. 투자금을 올렸다는 얘기고요. 지금 평택에 신규 팹을 투자하면서 인프라를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회장님이시고 73조로 돼 있죠. 생산 시설에만 60조가 나가고요. 고용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좀 취약했던 게 사실인데 적극적인 R&D 투자를 하면서 현재는 4조밖에 안 되지만 이제 4조 이상의 그런 기업의 성장세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죠. 비메모리 부분은 매출액은 막 20조가 안 됩니다. 20조가 안 되고 영업이익은 16% 정도 나타나고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6% 정도, 반도체에선 21% 정도밖에 안 되죠. 취약한 쪽 역시 팹리스인데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사의 파운더리와 팹리스 육성을 하면서 M&A로 본격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전장 쪽이랑 IoT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AP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팹리스 사업부를 좀 보면요. 아직은 좀 현재는 미비하지만 여기 AP, 여기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세계 마켓 쉐어는 디스플레이 쪽이 1위고요. 이미지 센서가 2위, AP는 3위입니다. 이쪽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 이쪽을 중심으로 팹리스 쪽을 키워나가겠다는 거고요. 예상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보면 성장세 있는 건 역시 여기 이미지 센서 쪽이랑
파운더리 쪽이 내년에 성장할 것이다 돼 있는데 퀀텀 점프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하셨다면 이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겠죠. 이미지 센서 쪽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수한 하만이랑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쪽으로 자동차, IoT, AI, 로보틱스 쪽에 이쪽 시장을 보겠다는 거고요. 파운더리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는 전 세계 35%까지 시장을 먹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패밀리스 쪽은 AP랑 이미지 센서 쪽을 집중적으로 라인업을 다각화하면서 투자하겠다. AP 간단하게 보면요, 퀄컴이 잘하는 통신 칩 관련된 거죠. 성장세가 5G를 넘어서 이쪽 시장을 보겠다는 건데, 퀄컴이 독보적이고요. 다음에 애플, 삼성은 현재는 미비하지만 앞으로 이 시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죠. 도전을 합니다. 이제 삼성이 5G 베이스밴드 통신 모뎀 칩을 2023년도에는 단순히 출하량만 비교해보면 퀄컴의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도달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 센서 쪽 보면요,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독보적이죠. 소니가 망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지 센서 쪽 존재감을 뿜뿜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확실하고요. 자율주행이랑도 연관될 수 있고 공장 자동화랑도 다 연결이 되고요.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3개씩 들어가니까 성장세는 확실하죠. 상대도 확실한데 소니가 지금 독보적인 1위인 상태에서 3전이 이제 추월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포부가 있다는 얘기고, 현재는 소니가 52%로 독보적입니다. 삼성도 2등은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 소니의 파이를 잠식해 나가겠다는 게 3전의 목표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멀티 카메라가 기본 보편화됐고요. 평균 카메라 개수 계속 늘어나고요. 카메라 솔루션 업체 코어 포토닉스 인수하면서 이쪽을 계속 보겠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5G 관련된 거죠. 모바일 자동차, 공장 자동화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갈 건데, 아직은 이제 이게 18년도 거니까 모바일 쪽이 독보적이겠지만 이 자동차, 산업, 그리고 메디컬 쪽에도 확장력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할 거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됐는데 그래도 이미지 센서 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덜 팔려도 이 이미지 센서 탑재량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 동력이 유지된다. 이번엔 파운더리 쪽을 좀 보면요, 파운더리라는 게 단순하게 생산만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정 세밀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다 망하고 결국 남아있는 회사는 지금 TSMC와 인텔, 삼성밖에 없거든요. 7나노 공정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을 포기하지 않죠. 전체 반도체 시장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어쨌거나 파운더리 시장이 계속 커져 나갈 거고요. 현재는 TSMC가 독보적이지만 현재는 수익성이 나쁘긴 하지만 앞으로 이 시장 파이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2017년도에는 4위였는데 2위로 도약했고 TSMC랑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큰 로드맵을 그리면서 앞으로도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예견돼 있고요. 이제 예상치인데 전 세계 파운더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마켓쉐어가 30% 중반 정도는 장악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 지금 7나노 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게 TSMC랑 3전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 경쟁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은 파운더리가 제일 현재 크고요. 다음에 AP, 여기 이미지 센서, 그 다음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인데 내년 매출액 보면 약 19조 중에 파운더리가 거의 절반이고 여기 이미지 센서, AP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이쪽을 기술 개발을 하기보다는 아마 M&A를 좀 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퀄컴이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을 잡기 위해선 자본이 충분한 회사니까 M&A를 좀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삼전이 좀 워낙에 많이 개인들이 사고 있고요. 투자의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동성은 물론 주식이 엄청 크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월등하죠. 훨씬 더 많이 갔다는 얘기고, 물론 상장 폐지되고 두들겨 맞은 회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기업을 잘 고르면 아파트,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라는 그런 표고요. 이건 86년도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깨는,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부침이 좀 있긴 해도 장기적인 추세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죠. 추세 자체는 똑같은 방향이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주식이지만 그 이유를 보면 이렇죠. 손실의 아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내 손실 자산 유형이 거의 주식과 펀드가 대표적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손실이 많이 안 나니까 부동산 불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과언은 아닌데, 그 이유를 좀 보면 이렇죠. 주식과 펀드 같은 경우엔 보유기간이 굉장히 짧죠. 여기 1년, 2년, 3년 굉장히 짧게 갖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장투를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주식도 이렇게 짧게 단기간 보유하지 말고 장기 보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가정해놓고 만든 편인데요, 3년 이상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와 수익률을 비교하는 건데 어떠시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거의 뭐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압도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거든요. 96년도에는 엄청났고요. 최근에도 뭐 강남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좋지만 오래 보유하지 않으니까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5년간 비교해도 삼성전자가 강남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유사한 수익률을 보고 있고 오히려 나은 구간도 있죠. 현금 흐름인데 삼전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많이 주죠. 배당금 꾸준하게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임대료랑 비교했을 때도 크게 밀리지 않고요. 오히려 17년, 18년도에는 월 임대료보다 월세보다 배당금이 더 우월했죠. 옳죠. 옳은데 왜 투자에 실패하냐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정도면 적당하냐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이미 물리신 분도 계실 테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미리 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신고가 행진을 간 게 D램 쪽에 단가가 좀 회복되면서 이익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익 개선이 좀 늦춰졌거든요. 미뤄지니까 주가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전 세계적인 증시 문제 때문에 더 얻어맞은 감도 있지만 주가라는 게 선반영성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것도 뭐 비슷한 유사한 얘기입니다. 신고가를 가다가 내년에 이익 증가가 좀 쉽지 않아 보이니까 주가가 미리 흘러내렸다는 얘기고 대외적인 악재와 심리 때문에 밀린 건 아닌 게 영업이익에서 좀 손해를 보죠.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나타낸 건데 이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안 나올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할인을 해서 조금은 물론 회복은 되겠지만 조금 더 할인은 해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되냐면 역사적으로 삼전이 하락 국면을 맞았을 때 거의 한 30% 정도 빠지거든요. 30%인데 여기서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있으니까 한 40% 정도는 고점에서 할인하는 가격, 그러니까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저점으로 봐야 되지 않냐는 건데요. 물론 심리학에서 더 내릴 수도 있지만 한 4만원이 깨지면 매수 타이밍, 매수하기는 좋은 가격임은 분명합니다. 최근 코스피보다 삼전과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들이 초과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덜 올랐거든요. 그만큼은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다 알죠. 수급이 계속 이쪽으로 쏠리게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특히 메모리 쪽은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들쭉날쭉해서 내릴 때는 두려움이 크고 오를 때는 또 자신감이 또 생기죠. 지금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건 모든 게 좋아 보일 때가 경계 타이밍이고 뭐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사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코스피보다 삼전이 좋았거든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요런 때는 코스피보다 덜 갔거든요, 삼전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코스피보다 더 가냐, 코스피보다 덜 가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몰리니까 삼전보다는 더 저평가된 현금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최근에 많이 빠진 금융주가 배당도 충분히 주면서 장투하기는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코스피 대장주고요. 삼전이 가야 코스피도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삼전으로 개인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하락장에서 삼전만 지금 9조에 육박하는 그런 매수 힘이 있었거든요. 뭐 삼전이 살아야 우리 코스피가 사는 건 분명하지만 제 영상의 의도는 삼전의 현재 시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고 삼전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삼전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회복됐을 때는 삼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섹터를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전 투자하실 분들은 D램 가격과 비메모리 쪽 시장을 어떻게 장악해 나가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되고 삼전이 그린 대로 비메모리 쪽에 매출 파이를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삼전의 주가는 62,800원의 신고가를 뚫어내는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